제 질문 좀 봐주세요 하는 김피터님이 계신데,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매집을 위해서 힙소를 사용해서 물량을 뺏기 위해 소임수를 쓴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저 얘기 물량 매집을 위해서 뭐 힙소를 사용해서 물량을 뺏기 위해 소임수를 쓴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기 위해 파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혹은 팔기 위해 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팔기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100억어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걸 다 털고 싶어서 20-30억 더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그걸 터는 행위는 기관 투자자들이 절대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아요. 엔간에서는. 정말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작전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먹기가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100억이 있는데 20억으로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100억 이상 살 수도 없죠. 내 포지션 이상으로 산다? 그 포지션 2배를 털어야 되는데 그냥 터는 게 훨씬 낫죠. 통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싸게 사고 싶어도 내가 가진 물량을 딱 집어 던졌는데 나보다 센 애가 사 제껴가지고 확 올라가 버리면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패턴들이 눈에 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특히 내가 물량 놓쳤을 때 막 억울해서 쟤네들이 날 속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속인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1등하고 싶은데 경쟁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내가 1등하고 싶은데 경쟁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꼴등하는 척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느리게 뛰어서 내가 갑자기 열심히 뛰면 1등하기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아니, 그 참여자가 너무나 많은 그 마라톤 대회에서 자기가 꼴찌로 뛰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그런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약간 음모론인데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음모론이다. 물론 있겠죠. 한 1000억 있는 팀이 우왕좌왕 힙소를 만들어내는 게 있겠지만, 그 팀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힙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후달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곤란에 처한 거예요. 팔다 보니까 너무 빠져버려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운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100억이 있는데 5억밖에 안 팔았더니, 5억밖에 안 팔았는데 물량이 없어서 갑자기 한 20%가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 100억 못 팔겠구나. 차라리 20억 더 사자 해서 20억을 사서 남들이 봤을 때 매집으로 보였을 수 있겠죠. 본인들은 완전히 큰일 나 있는 상태예요. 이제 포지션이 뭐 한 115억이 됐지만 115억 못 파는 거잖아요. 슈퍼챗이라 좀 갑자기 주목할 수밖에 없네요.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두물머리 상품과 유사한 퀀트 기반의 EMP 스타일의 펀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iShares, Investco 등에서 이미 멀티에셋, 자산 배분형 ETF가 꽤 상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이러한 글로벌 ETF와 경쟁하실지 궁금합니다. EMP라는 게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ETF Managed Portfolio라는 표현인데요. 즉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 같은 거를 구현해놨다. 이것이 EMP이고, 이게 되게 말이 되는 게, ETF가 사실 완성형 상품이 아니라 부품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부품이에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그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뭐 몇천 개 되는 그 자산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ETF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ETF를 어떻게 섞느냐, 가만 섞으려고 보니까 또 이게 쉽지가 않네. 그러면 그 ETF를 어떻게 섞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EMP인데, 또 그 EMP를 가지고 다시 펀드나 이제 ETF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단점이 있죠. 그것들이 단점이 있는 게 마추마가 되어 있잖아요. 각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9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랑 1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랑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EMP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답하고 있죠. 뭐 우린 아무것도 모르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어떻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전혀 변화가 없고 차별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들고 갑시다, 이렇게 뭐 애매모호한 답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맞춤화 서비스가, 물론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다른 펀드들도 다 맞춤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맞춤화 서비스의 가능성이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적재적소의 전략을 대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특성까지도 좀 감안해서 그 사람이 2년 투자할 거냐 3년 투자할 거냐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대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차별화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EMP로 접근해가지고는 사실 펀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냥 설명을 열심히 해준다, 뭐 앱 자체의 UX가 좀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펀드 로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테드로 마노님, 많은 곳에서 이제 곧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지표들 역시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거시적 관점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희 뭐 경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전략이 블릴레오 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 위기가 예전과 비슷한 스타일로 온다면은 연 뭐 한 40-50% 정도 벌 수도 있는, 2008년 2009년에 한 40-50% 번 전략을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자체가 그걸 예상하신 분들에게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그 예상이 과연 언제 터지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뭐 몇 년 안에 터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터지느냐가 더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때 오지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땐 잘 안 와요, 통상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여기서 S&P가 한 50% 더 가서 막 난리가 났을 때 IT주 위주로 막 아마존이 막 일경 가고, 그러니까 지금 1000조 수준이면 막 2000조, 3000조, 4000조, 5000조 이렇게 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패턴들이 완전히 극대화돼 갖고 버블의 형식으로 미쳐 날뛰다가 터지는 버블이 가장 무서운 버블이죠. 미쳐 날뛰기 전에 터지는 버블은 사실 약간 소프트 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블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미쳐 날뛰다가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디킹님, 프랍팀에서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하셨던 걸로 아는데 주식에서도 혹시 트레이딩을 해보셨다면 두 시장에서 느껴지는 차이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켓 위저드도 보고 있는데 천 대표님 느낀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이랑 선물 옵션은 엄청 다르죠. 선물 옵션의 사이클이 주식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의 형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아까 이성과 감정적 판단에 대한 질문에서도 투자에 있어서 감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선물 옵션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로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감정을 투자할 때 감정을 써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타인들의 감정을 읽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 건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휩싸이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 건데, 시장이 평소에는 다들 감정을 안 가지려고 냉정한 척 굴러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빠져들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80~90%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때나 굉장히 많이 잃게 됐을 때, 손실이 유발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타인의 감정을 관조하는 거, 관망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감정을 접근하지만 그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고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가 있는데, 감정이 폭발할 때가 돈 벌기 제일 좋을 때다라는 사실만큼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감정으로 움직일 때만큼 예측성이 높은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난 군중은 예측 불가하다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화가 난 군중은 예측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하는 방향으로 화가 나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그 예측이 굉장히 가능해요. 그래서 사고가 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반일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광화문에 모여서 막 데모를 하고 있다 보면은 예측하기 되게 쉬운 부분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아주 작은 일만, 작은 스파크만 튀어도 저기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감정이 전이돼서 뭔가 한쪽으로 어떤 트렌드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게 금융시장에서 예측하기 가장 쉬운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일 감정이나 이제 반북 감정이나 뭐가 됐건 그 사람들이 뭐 1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다가 화가 나서 남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남쪽으로 계속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북쪽으로 계속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문에서는 이렇게 예측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계속 터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때가 예측하기 가장 쉬운 구간이다. 북쪽으로 가니까 그냥 북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사악하게 들리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 벌기 가장 쉬운 구간,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할 때의 구간, 그때 내가 냉정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냉철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이용할 만하다, 제 생각에는.